이강인이 B클럽 7위에 올라있는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을 한 후에 기대감에 차있죠. 우선 베스트 11을 전망한 매체들은 살짝 나뉘긴 하지만 이강인이 주전으로 출전할 거라는 매체들도 많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이강인을 우가르테, 베라티와 함께 2선에 배치를 시켰고 1선엔 음바페, 네이마르, 아센시오를 올렸습니다. 프랑스 매체 나이트미닛은 PSG의 베스트 11을 예상하면서 이강인이 음바페, 네이마르와 함께 팀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우가르테와 베라티는 그 자리가 명확하지만 이강인은 확실히 멀티 포지션이 된다는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게 포지션만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무식한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네. 2200만 유로 몸값의 22살 이강인은 분명 아직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최하위권 팀에서 풀타임을 한 시즌 소화한 게 다니까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이강인을 향한 기대가 증폭하고 있을까요? 이강인이 가진 개인 능력 때문입니다. 엔리케 감독이 선임되었을 때 최종 컨펌에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스페인 출신의 엔리케 감독도 이강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어린 선수들을 잘 성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수준이 낮은 선수들과 뛰었는데도 미드필더가 6골 6도이면 참고로 베실바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때 이강인의 패스로 넣지 못한 그 수많은 패스들을 음바페, 네이마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시스트 대폭 증가 예상이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PSG는 현재 전문 스트라이커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키 큰 공격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음바페, 네이마르, 메시라는 만화 같은 쓰리톱을 만들었는데 음바페, 네이마르, 이강인이라고 해도 실망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강인의 롤모델은 마라도나인데 마라도나 하면 메시가 떠오르고 메시를 대신한 자리가 이강인이라면 억지스러움은 좀 있겠지만 연결고리는 확실하죠. 엔리케 감독은 부임 후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 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봤다면 내 생각을 조금은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공격적인 감독이다. 나와 코치진은 경기 시작 1분부터 주저하지 않고 공격하는 팀을 원한다. 우리는 팬들 스스로 즐기고 선수들이 PSG를 대표하는 것을 즐기기를 원한다. 리그 1위 팀이 공격 축구까지 좋아하는데 이강인이 있다? SBS 대박난 거 맞죠? 엔리케 감독은 트래블 시절에 MSN이라는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가 공격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라키티치가 중원을 형성했습니다. 선수층이 너무 훌륭해서 엔리케 감독이 무전술로 트래블을 이뤘다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엔리케 감독은 현재 선수단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최소한 네이마르가 그대로 있고 수아레즈보다 더 위라고 볼 수 있는 음바페를 데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선수 모두 시한폭탄이라는 게 문제인데 구단 회장까지 나서서 음바페를 망하게 하겠다는 말까지 돌게 만들고 있고 이제는 음바페를 잡기 위해서 네이마르를 떠나보낼 준비를 한다는 해외 매체들의 보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음바페 때문인데 RMC 스포츠에 따르면 만약 음바페가 계약 연장에 뜻이 있다면 PSG는 네이마르를 팔고 음바페를 지키고 싶어한다.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네이마르의 거취에 대해 구단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의 압박부터 주급 끊기, 벤치 협박까지 음바페를 향한 집착이 어마어마하죠. 그동안 네이마르가 PSG에 잔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은 자주 나왔습니다. 네이마르는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 바르셀로나 복귀설 등이 돌았고 최근에는 메디컬 테스트에서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결국 프랑스 르텐 스포츠는 네이마르가 PSG 블랙리스트에 올라왔다고 보도했고 이 매체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PSG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다. PSG의 영입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루이스 엔리케 시스템에서 네이마르 위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PSG는 적어도 2명의 공격 옵션을 추가 영입할 것이다. 이는 네이마르를 더욱 공격에 빠뜨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어떤 공격수를 영입한다 해도 네이마르보다 더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는 건 모르겠네요. 네이마르는 지난 시즌 29경기에서 18골, 16도움, 3라운드 만에 공격 포인트 10개를 올리는 등 전반기에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도 최상위권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결국 발목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되었는데요. 네이마르가 부상 이슈 외에는 최정상급 공격수 중 한 명인 건 맞거든요. 현재로선 올 시즌까진 두 선수가 같이 활약을 할 것입니다. 우선 네이마르 너무 비싸거든요. 첼시도 예의주시한다고만 했을 뿐 네이마르가 연봉 삭감을 허락하지 않는 한
갈 곳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전성기 주역이 레알 마드리드 갈 순 없잖아요. 네. 네이마르는 이미 2인자가 아니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몸값, 연봉 모두 최고였으니까요. 왜 사기업의 문제로 법적 공방까지 나왔겠습니까? 결국 돈인데. 네. 네이마르가 받는 연봉은 B클럽들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이 정도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줄이고 줄여도 5천만 파운드 이상입니다. 네이마르는 재활 중인데도 팀에서 훈련에 합류하고 있고 이강인과 투샷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살짝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인데도 매우 신기했죠. 그러더니 며칠 후에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강인이 환하게 웃으면서 네이마르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사심 아닌가요? 네, 이강인이 지금까지 마요르카에서 훈련 중에 동료들과 케미를 보이고 한국 예능과 컨텐츠, 광고 어떤 걸 봐도 이렇게 해맑고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그 참패를 겪고도 이강인은 네이마르와 유니폼 교환을 했는데 당시 네이마르가 이강인에게 요청했다는 거짓 루머가 있었지만 이강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본인이 먼저 얘기한 거라고요. 네. 그러더니 7개월 만에 아예 둘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신기하죠.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훈련에서만이 아닌 경기에서도 보게 될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 대폭발인 거죠. 손흥민이 전성기 꺾인 베일과 친분을 쌓을 때보다 그 이상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네이마르는 한국 팬들에게 이미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경기하러 온 건데 관광을 해버리면서 한국 문화를 매우 즐겼고 당시 고래도 한국 브라질 국가대표 경기에 직관도 했는데 네이마르는 팬들을 위한 퍼포먼스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다음 달에 또 한국에 오게 되니까 가장 좋은 건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화해를 하는 건데 그건 좀 어렵다고 보여지죠. 음바페가 40골 넣고 네이마르가 30개 어시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어쩌면 음바페, 네이마르, 이강인 조합의 챔스 우승 도전 마지막 시즌입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무슨 기회요? 이강인의 유일한 단점은 이제 골 결정력이 되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박스 바깥에서는 과감해질 필요가 있는데 과거 발렌시아에서는 무시당하고 마요르카에서는 본보기가 없다 보니 골에 대해서 감각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다른 세상의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미 테크닉과 컨트롤이 최고인 선수가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능력을 2,200만 유로로 보면 안 됩니다. 김민재는 2,500만 유로에서 단 1년 만에 몸값 2배로 올렸고 그나마 바이아웃 때문에 덜 올라간 것입니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단 1년 만에 이적하더니 몸값이 10배가 뛰어버렸습니다. 결국 레벨이 높은 팀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였죠. 이강인이 지난 시즌 6골 6도움이었으니까 조금만 더 올려서 텐텐클럽만 가입해도 몸값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빅클럽들은 선수 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적하기도 더 수월해질 거고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마케팅이 아닌 실력으로 메시 대체자가 될 수 있길 응원하면서 다음 컨텐츠에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